기업의 속사정을 파헤쳐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드립니다. 오늘은 HL 만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들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과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HL만도의 최신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HL만도의 전략, 한마디로 투엔진 전략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지금 돈을 잘 버는 사업, 그러니까 이 강력한 첫 번째 엔진으로 번 돈을 미래 모빌리티라는 두 번째 엔진에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과연 이 두 엔진의 균형은 잘 맞고 있는지, 또 지속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HL만도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이 두 엔진의 정체부터 알아보고 이 엔진을 돌릴 연료, 즉 재무 체력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리스크와 기회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HL만도를 움직이는 두 개의 성장 엔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선 첫 번째 엔진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현금을 벌어다주는 이른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사업의 성과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적부터 보시죠.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연결 매출이 무려 6조 9,900억 원, 거의 7조 원에 육박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아주 견조하게 성장했죠. 이 성장의 배경에는요, 단순히 한두 곳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북미, 중국, 인도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한 전략이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뜯어보면 역시 한국이 가장 크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매출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남기고 있느냐, 바로 수익성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HL만도 수익 구조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한국은 매출의 약 44%를 차지하면서 순이익의 56% 정도를 기여하고 있어요. 아주 안정적인 기반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중국입니다. 매출 비중은 23% 정도로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전체 순이익의 무려 87% 가까이를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중국 시장의 수익성이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투자자라면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 독보적인 수익성이야말로 HL만도 글로벌 전략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걸 알겠는데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회사의 야심찬 미래를 밀어줄 충분한 연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엔진이 쌩쌩 돌아가면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두 번째 엔진에 무리 없이 공급될 수 있느냐? 결국 재무 안정성과 현금 흐름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자, 그럼 미래 투자를 위한 연료가 충분한지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죠. 보고서를 보면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4,500억 원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R&D 투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부채 비율은 180.5%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면서 재무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고요. 유동 비율은 115.2%로 아직 안정적이긴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 현금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미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엔진, 즉 미래 모빌리티 전략으로 넘어가서 HL만도가 어떻게 새로운 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만도는 최근에 아주 영리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에 제품별로 나뉘어 있던 3개 사업부를 딱 2개로 재편했는데요. 미래기술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부문, 그리고 기존의 핵심 하드웨어 부문,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한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새로운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을 이끄는 MDS와 안전 및 편의 시스템 같은 핵심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RCS,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그럼 이 미래 엔진 MDS 사업부가 뭘 개발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저 통합전자 브레이크, IDB는요,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여기에 차세대 기술인 EMB, SW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죠. 물론 이런 최첨단 기술 개발에는 엄청난 R&D 비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회사인 HL 클랩모브를 통해서는
자율주행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한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1단계로 현재 L2, L2 플러스 시장을 첨단 센서로 장악하고 2단계로 최고 안전 등급을 갖춘 L3 제어 장치를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레벨의 자율주행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큰 그림이죠. 자, 지금까지 HL만도의 투 엔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IDB나 ADS 같은 미래의 기술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특히 두 주요 그룹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무려 71%에 달한다는 점, 이건 해당 고객사의 정책 변화나 단가 압력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라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 한 장의 그림이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수익성 높은 현재의 엔진으로 첨단 기술이라는 미래의 엔진에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HL만도의 핵심 투자 스토리입니다. 결국 모든 잠재적 투자자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HL만도의 미래 엔진이 현재 엔진의 성공을 뛰어넘는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